네, 안녕하세요.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아가지고 다들 굉장히 긴장하고 계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시험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또 무리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를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악의 컨디션이 안 되도록 지금부터 감기에 걸린다던가 아니면 극심한 소화불량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반드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감기에 걸려서 조금 하루 이틀을 조금 공부를 좀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시험 당일이나 시험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지면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컨디션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기존에 열심히 해왔다고 해도 방금 본 사람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방금 본 사람이 내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지금 정리한 자료들을 일단 뭐 양이 작든 많든 상관없이 내가 짧은 시간 안에 그걸 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컨디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뭐 계속 페이지만 넘긴다고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무리해서 컨디션을 최악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모의고사 첨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누누이 강의하다가 이제 강조한 것들이 목차 부분인데, 목차를 쓰실 때 쟁점 정리를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법리를 쓰시잖아요. 사안의 경우 쓰시는데 마지막에 꼭 결론을 빼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결론에 다른 과목과 달리 선택법, 특히 노동법의 교수님들의 채점 기준표에 보면 항상 결론에 배점이 있어요. 근데 결론을 안 쓰시면 이 배점 그대로 날아가고, 뭐 사안의 경우 사안을 해결해서 다 썼다고 안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결론을 반드시 쓰시고, 결론에 그냥 뭐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간단한 이유를 함께 포섭을 해서 쓰셔야지 그 배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쟁점의 정리 쓰실 때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쟁점의 정리를 배점을 조금 높게 잡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쟁점의 정리를 또 너무 짧게 쓰면 이 배점을 다 받아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사실 요약해서 쓰면 되는 거지만 쟁점의 정리를 좀 더 풍부하게 쓰시면 그것도 어떤 경우에서는 좀 쟁점의 정리 배점이 좀 높아졌을 때는 쟁점을 너무 간단하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법리는 이제 당연히 법률부터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경우 케이스, 문제에 나온 지문 보면서 이제 해결하시면 되는데, 법률, 판례 이렇게 쓰시고 해결하시는, 이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채점하기 가장 편한 그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법리가 뭐 쟁점이 만약에 세 개가 있다 그러면 법리 쓰고 사안의 해결, 법리 쓰고 사안의 해결, 법리 쓰고 사안의 해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써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들이 채점하실 때 굉장히 피곤해져요. 찾아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배점이 이렇게 뭐 법리가 20점이고 사안의 경우 10점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채점하는 건 되게 편한데, 이걸 나눠가지고 또 채점하는 게 굉장히 피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 채점하기 가장 좋은 일반적인 이런 방식으로 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 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까지 봐온 모의고사 충분히 다 이제 숙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까 또 쟁점들을 많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 쟁점표 지난 7점 모의고사 시간에도 이제 나눠드렸는데, 여기에는 이번에 3차 모의고사 쟁점까지 추가를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은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출 쟁점에서 나왔던 것들은 다시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된 쟁점은 이제 조금 좀 열심히 보지 않으셔도 되고, 모의고사 유사 쟁점, 유사 쟁점까지는 조금 이제는 기출이 되기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 나머지들은 이제 좀 더 이상 뭐 열심히 보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오른쪽에 나온 모의고사 미기출 쟁점이랑 공인노무사 기출 주요 쟁점, 이 두 가지 쟁점을 위주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민법 시험 끝나고 선택법 하기 전에 쉬는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책에 여기 있는 쟁점들만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이제 돌려가면서 요것만 어차피 한번 본 쟁점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 있죠. 키워드만 잊어버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빠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기본서, 그 수험서에 이제 표시를 반드시 해놓으시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반드시 요 부분, 이 쟁점이라도 숙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가장 출제가 유력한 쟁점들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꼭 100% 나온다고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기존의 교수님들이 다루었던 쟁점인데 아직은 변시 안 나왔다.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출제 유력한 쟁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 당일에 꼭 봐야 될 쟁점들을 표시를 해두시고, 간단하게 이제 모의고사 미기출 쟁점과 공인노무사 기출 쟁점을 한번 보시면 그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예요. 꼭 임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로자성 판단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학원 강사 있죠. 학원 강사도 유력한 쟁점입니다. 그리고 시용과 본채용 거부. 왜냐하면 시용이 요즘은 이제 수습제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수습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불리하게 이제 해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는 쟁점이고, 그다음에 포괄임금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노무사 기출도 나왔고 이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회사 분할과 고용 승계 문제가 있는데 그 회사 분할은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회사가 분할이 되면은 기존에 남아있던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는 원래 기존에 남아있던 회사에 남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라서 이게 최근에 계속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고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내고 있고,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영업양도와 해고의 효력, 이것도 이제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회사 분할과 영업양도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정리해고와 재고용 의무에서 이게 13년 3차에 나왔는데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가 이번에 마지막 모의고사도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경영상 해고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도 이제 한 번 나왔어요. 이것도 보셔야 되고, 근데 평균임금은 이제 모의고사 2번 나왔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 부당해고 기간 중에 임금 지급 문제, 70% 그 휴직급여를 제외한 그 나머지만 그 중간 수입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통상임금 문제, 작년 3차 시험에 나왔고 아주 유력한 쟁점이죠. 그다음에 임금채권이 양도 가능한가에 관한 쟁점이 있는데, 임금채권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뭐 아주 중요한 쟁점은 아니지만 그 조문 보면서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한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쟁점까지는 좀 습득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중에서는 그 임금 지급과 상계 금지 문제가 나왔었고, 또 포괄임금제, 전정명령의 유효성. 그러니까 보통 저희 문제에선 정금명령의 정당성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전정명령.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쟁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 1회 기출에 나왔지만 워낙 중요한 쟁점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또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에 나왔고 우리 모의고사 기출에도 나왔으니까 또 한번 보셔야 되고, 또 이력서 허위 기재와 부당해고 문제, 이것도 한번 판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용과 구두로 한 계약의 체결 거부의 정당성, 이거 시용 문제 또 한번 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회사 분할 문제가 또 나왔죠. 그 회사 분할 문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거는 학설까지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